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요즘은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모든 부모가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만 안 굶기면 좋은 부모였는데 지금은 이를 한참 넘어서 여러 방면에서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려고 모두들 노력하고 계시죠. 그러면 요즘은 어떤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하느냐?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요. 아이를 존중해야 된다. 아이 입장에서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서 판단하고 또 아이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는 부모.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 존중하고, 아이 마음 생각하고, 아이 요구 잘 들어준다. 네, 당연히 좋은 부모겠죠. 이런 기준들, 사람들의 좋은 부모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일에는 정도, 적당함, 네, 이런 선들이라는 게 있죠. 어떤 타당한 명제도 적당하다라는 그 선을 넘어가면 더 이상 타당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건강에 좋다, 물을 많이 마셔라. 네, 맞는 말이죠.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 적당한 선이라는 게 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2리터 이런 선이 있는데 물 좋다고 3리터, 4리터 계속 마시면 더 이상 좋은 게 아니죠. 이 체액 농도가 낮아지면서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텐데요. 이처럼 아이를 존중하고 마음 생각하고 요구 잘 들어준다는 거, 이런 좋은 부모님의 조건 역시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야 되고 아이 마음은 늘 존중받아야 되고 늘 아이의 마음을 다 생각해야 되고 아이 요구가 다 들어줘야 된다?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선하다, 옳다, 순수하다, 아이는 다 믿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서 강조된 좀 이미지, 거짓이 포함된 이미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를 그냥 흑과 백으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선하고 순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어둡고 나쁘고 틀린 면들 당연히 있죠. 어리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이의 요구는 모두 옳고 아이의 마음은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아이에게는 선과 악, 순수함과 세속적인 것들이 모두 다 섞여 있어요. 이 선과 순수함이 어른에 비해서 조금 더 크다라는 거지, 이 악과 세속적인 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과 순수함을 키워주되 이 악과 세속적인 면은 또 눌러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교육을 받지 않고 오냐오냐 모든 것이 수용받은 아이들은 성과 순수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악과 세속적인 면만 더 성장을 해서 사회에 민폐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욕망이나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면 바로 악이 되고 세속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늘 허용을 받다 보면 그런 것들만 더 강화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리다, 촉법소년이다, 아직 뭘 모른다 하면서 그냥 잘못을 다 덮어주고 넘어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잘못을 잘못이라고 알려줄 기회, 이 잘못을 수정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고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다 무조건 그냥 내버려 두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악한 면, 세속적인 면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해도 그냥 놔두고 촉법소년에다 그냥 놔두니까 애들이 원래 해도 되나 보다 라고 하고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죠? 그럼 성인이 되면 이제 촉법소년 끝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래, 난 이제 성인 됐으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생각이 갑자기 바뀌나요? 아니죠. 절대로 안 바뀌죠.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청소년 성인이 돼서 자발적으로 내가 다 컸으니까 이제는 하면 안 된다라고 행동을 고칠 가능성은 정말 제로입니다.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릴 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성인 되면서 그 통제력을 키워나가면서 더 절제할 수 있고 더 깔끔한 사람이 되는 거지, 어릴 때 통제를 안 받은 사람은 자기를 절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를 보세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 청소년들이 지금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얼마나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아나무인인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나요? 그래서 아이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막 이 마음 들어주는 거 다 맞는데 정도라는 것을 부모가 잘 생각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부모님이 아이의 요구를 최대한 많이 들어주시려고 합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뭐 이런지 아예 거절하고 혼내고 했던 것들도 요즘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제 부모끼리를 이제 비교합니다. 누구 엄마는 해줬는데, 누구 아빠는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 왜 안 사주냐? 내 허락을 왜 안 해주냐? 이제 부모가 아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부모를 비교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난감합니다. 안 해준 내가 좀 나쁜 부모인가? 내가 너무 좀 타이트하게 아이를 키우나? 이렇게 좀 고민이 되면서 또 휩쓸려서 안 해주다가 또 나중에 또 해주게 되고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요구 다 들어주면 안 되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신만의 기준이요. 부모가 자신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구 흔들리게 됩니다. 최대한 막 많이 들어주던가 또 막 안 들어주다가 또 어떨 때는 안 들어주다가 또 마음이 바뀌면 또 들어줬다가 또 안 들어줬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최대한 이렇게 막 다 들어줘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안 들어줘서도 안 되고 또 무엇보다 계속 자꾸 바뀌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게 모두 다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너무 많은 거 해준 아이들 삶의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부모 만나면 또 너무 아이가 혼란스럽고요. 또 너무 많이 안 해주면 아이 안에서 어떤 욕구, 불만, 그러면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집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고 조금 더 많이 해줄 수도 있고 조금 더 적게 해줄 수도 있지만 일관되게 해야 아이가 어떤 삶의 기준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또 많이 해주는 게 문제니까 이렇게 많이 해주면 뭐가 문제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비싼 옷, 아무리 비싼 보석이 있어도 그거 매일 입고 매일 끼고 매일 차면 어때요? 네, 질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어도 질려요. 가장 좋은 차, 가장 좋은 보석 모두 다 질립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충분히 많이 쓰면 사람은 그냥 질립니다. 그게 사람의 인체 구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질리면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뭔가를 요구하죠. 그래서 부모가 해줘요. 그러면 또 요구합니다. 그러면 또 해줍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들이 계속해서 점점 높아지게 되고 나중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줬어요. 그럼 아이가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요구할 게 없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 권태로워집니다. 더 새롭고 더 비싸고 더 짜릿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해서 요구 채우고 또 다음 거 하고 요구 채우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세상에 이게 영원히 될 수는 없잖아요. 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끝에 도달하면 권태롭습니다. 네, 따분하고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모든 걸 다 갖추면 행복하지 않고 권태로워집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물건이라기보다는 사실 심적인 요소, 희망, 그리고 욕구, 기대, 기쁨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얻을 것에 대한 기대가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만큼 올라가고 나면 삶이 지루해집니다. 아직 얻지 못했어요. 근데 얻을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저 얻을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사람은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딱 그런 거죠. 우리 소풍날. 소풍날 가면 사실 별거 없죠. 뭐 그냥 나들이 가서 밥 먹고 떠들고 오는 거죠. 그 특별한 게 없는데도 우리는 소풍 가기 전날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왜냐?
바로 그 기대감이 가슴을 그렇게 부풀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경제력이 되니까 최대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겠다. 아이에게 행복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아이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권태감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무언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얻고 싶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노력을 해서 어떨 때는 또 얻고, 또 어떨 때는 실패해서 슬퍼하고, 또 얻은 다음에 기뻐하고, 이 과정이 그 목표 지점의 어떤 돈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것보다도 이 과정이 인생을 채워주고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부모가 내가 경제력이 있으니까 다 해준다? 그럼 그 과정에서 기쁨을 아이가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공부 조금 하는 거 말고. 근데 부모님이 모두 다 일구어놨어요. 태어났더니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좋은 방에, 좋은 핸드폰에 뭐 원하는 거 다 갖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도무지 부족한 게 없다. 그러면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일구고 얻은 것은 굉장히 소중한 줄 알고 그 과정에서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데, 내가 노력한 것 없이 얻으면 금방 얻을 때는 좋은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거짓말인지 우리 마음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모든 걸 갖추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나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나약하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이 그렇다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윗세대, 우리보다 더 타이트하고 힘들게 자란 그런 전사 같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지금 이 세대에 태어나면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미국에는 부자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너무나 부유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런 것들도 인정을 해줄 만큼 이거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불안, 우울, 권태감들, 삶이 지루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노력한다고 더 얻을 것도 없고 뭔가 방향성도 없는데 물질은 엄청 많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비적인 사람, 굉장히 쾌락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뭘 내가 노력해서 떡 하나를 얻겠다. 옛날 시대에는 그걸 노력하면서 하루를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 다 했으니까 그저 게임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사를 보면 어떤 문명이든 그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윤택해지면요, 그 다음 세대부터는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결국 파멸하는 게 역사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가 딱 그렇거든요. 로마가 그 지중해 주변 유럽을 다 차지한 다음에 굉장히 퇴폐, 쾌락, 향락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망했는데, 지금 제가 딱 미국과 우리나라를 볼 때 이제 그 국가의 망조, 국가가 망하는 그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국가가 풍요로우면서 젊은이들이 그런 권태감, 쾌락지향적이고 소비지향적으로 되면서 문화가 점점 더 수준이 낮아지고 자극적인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유럽은 괜찮거든요. 유럽은 부유하더라도 그런 옛날 귀족 문화가 있어서 뭐 돈 자랑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고 소박한 삶을 추구를 해요.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돈 이외의 모든 가치가 다 현재 사라진 완전 천민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 가족도 사람도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민자본주의는 반드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대한민국의 현 시점은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의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요구 다 들어주는 부모님은요, 그런 아이를 기릅니다.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 선과 악, 적절하고 부적절함, 또 필요하고 필요 없음, 이런 것들 부모가 판단을 잘 하셔서 주어야 되는 것은 최소한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올바른 가치관, 철학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또 해주고, 안 해줄 것은 안 해주고, 네, 이렇게 하셔야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더 이상 욕구가 없는 권태롭고 쾌락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런 풍요로운 사회에 살면서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그 과정의 의미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힘듦을 많이 경험해 봐야 합니다. 편하게 해주는 게 절대 좋은 거 아니고요. 노력, 땀, 이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에게 줄 것과 주면 안 되는 것, 또 아이가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이런 기준이 서면 우리 아이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